네이버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 봐야 될 때가 됐구나. 새로운 얼굴들이 바닥권에서 갑작스럽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번 주의 상승이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300% 이상 수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 소프트웨어에 한번 걸리면 내용, 실적, 무관하게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이버가 오늘 18% 급등을 했습니다. 정말 아침에 네이버가 한 7%까지 상승이 나오길래 저는 7%만 보고도 솔직히 놀랐어요. 맞아. 근데 장 마감 때 보니까 17.39%였나요? 마감을 하면서 오늘 결국에 17.92%로 마감을 하면서 시총이 6조 원이 늘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시현해냈다라고 하는데 오늘 네이버 흐름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 건 올라간 건데 네. 투자자들이 참 쫓아가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그렇죠. 거예요. 만약에 올라갔어야 됐다면 네. 어제가 더 적기의 타이밍이 아니었나? 그쵸. 하정우 그 담당자님이 네. AI 관련한 업무를 본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어제는 사실 출발도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좋았어요. 셌어요. 네이버가 좋았지만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이버보다는 카카오에 좀 수급이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보이다 보니 아마 어제 네이버 투자하셨던 분들 네이버보다는 카카오인가? 그쵸. 하셔서 교체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JP 모간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네이버의 주가가 정말 보기 힘든 상승률을 지금 보이는 상황이라 아마 여러분들도 관련주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계실 거예요. 네이버가 이렇게 올랐는데 카카오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는 네이버 카카오 관련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 만연하게 깔려있는 분위기거든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봐야 될 때가 됐구나. 이런 느낌이라 뭐 지은 본부장님 보시기에 최근에 AI 소프트웨어가 진짜 강했잖아요. 네. 뭐 하루 이틀 강한 게 아니라 거의 지금 2주 동안 AI 소프트웨어가 뭐 중동에서 미사일 쏴든 뭐 미국에서 폭동이 있든 뭐 네. 여러 악재가 있어도 갈 길 간다 이런 이미지인데 이쪽에서 지금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으세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AI 쪽으로 많이 쏠려 있고 그 안에서 가장 국가 차원에서 AI를 살리는 데 있어서 네이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된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어떤 한 투자자를 인터뷰를 했대요. 근데 1년 동안 마이너스였는데 하루 만에 플러스 13%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최근에 2년 동안 20만 원 선을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다가 하루 만에 18%를 맞아. 급등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오늘 고민을 했던 부분이 과연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지금 가격대의 네이버를 올라탈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판단하에 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네이버 관련된 종목들 분명히 네이버에서 또 파생되는 종목들이 많죠. 있잖아요. 네. 수혜를 같이 볼 수 있는 네이버와 협업을 하고 또 네이버가 국가랑 협업을 하고 이런 상생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오늘 시장에서 살짝 움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좀 명확하게 잡아주신다고 네. 하셔서 저도 좀 기대를 하면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들 지금도 투자가 유효한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일단 주시죠. 전제 조건은 네이버가 더 간다고 봐야 그렇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혹은 이제 네이버 밸류체인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쓰겠습니다. 네이버 밸류체인 기업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네이버에 대해서 어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하정우 센터장이 오시면서 AI에 대한 정부 정책의 지원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불러일으킨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체 AI 모델 하이퍼클로버 X 이걸 그동안에 묵혀놨었는데 이렇게 되면 하이퍼클로버 X를 가지고 무궁무진하게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 또 세 번째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이 들은 단어 중에 가장 생소하지만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소버린 AI라는 것 같아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 챗 GPT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챗 GPT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려면 하이퍼클로버 X와 같은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하이퍼클로버 X를 대체할 만한 어떤 이 플랫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이제 네이버가 강하니까
네이버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바닥권에서 이 기업 없어진 거 아니야? 이 기업 망한 기업 아니야? 했던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네이버 관련주,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이 뉴스를 등에 업고 올라오기 시작해서 그 종목군들을 오늘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신플랫폼 들어보셨어요? 상당히 좀 기억 속에 잊혀졌던 그쵸. 솔직히 종목인 것 같아요. 예전에 약간 상장했을 때 핫했다가 기억 속 저 멀리 그쵸. 갔었어요. 근데 오늘 또 핫해지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또 올라온 기업들 중에 신플랫폼도 네. 있고 오브젠이라는 기업도 있고, 저는 알체라는 이미지가 좀 안 좋죠. 없어진 건 줄 알았는데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면, 근데 신플랫폼은 금융권이라든지 공공기관의 AI 상담 시스템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은행들 있죠. 여기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그 응대를 해주는 플랫폼 중에 신플랫폼 제품들이 있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코난 테크놀로지인데, 신플랫폼도 그 못지않게 지금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그리고 뭐 AI 기반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이제 오브젠 제품을 보니까 이거예요. 비교 분석하는 거. 어떤 뭐 보험 상품이라든지 네. 뭐 의료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관리해주는 담당자들을 A가 관리했을 경우에는 어떤 게 좋고 B가 관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좋다더라, 이걸 AI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는 상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비교하는 그 분야에서는 실제로 흑자 전환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시점이라 꼭 체크는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근데 사실 끼워 맞춘 것 같긴 합니다. 뭐 AI 경계 보안 솔루션. 근데 이게 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 게, 우리가 매 철마다 산불 때문에 지금 고생한 지가 벌써 몇 년째잖아요. 이게 산불 그 관리하는 경계 차원에서도 뭐 사용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사실 새 기업들 중에 알체라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신플랫폼이라든지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좀 놓고 보면,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오늘 뭐 상한가를 기록했기에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규 상장한 날에 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트렌드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LG CNS처럼 상장한 날에 고가를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하게 되면 큰 시세가 나온다는 또 트렌드가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중소형 AI 소프트웨어 쪽을 보시고 네이버 쪽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신플랫폼도 이번 주의 상승이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추적 관찰은 좀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브젠 같은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안 본 사이에 벌써 3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 첫째 주에 만약 오브젠을 매수를 했다면 벌써 300% 이상 수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 소프트웨어에 한번 걸리면, 레이더에 걸리면 내용, 실적, 성과 무관하게 우선 수급이 막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이렇게 한 차례 큰 파도가 좀 지나가게 되면 결국 조정이 나올 거고, 또 2차 파동이 나올 때는 실제 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기업을 좀 정의해 드리려고 신플랫폼이 하는 일과 오브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지금 당장 쫓아가자라기보단 분명히 시장에 조정은 옵니다. 그게 중동의 리스크가 됐든 FOMC의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됐든 또 트럼프의 소셜 네트워크에 올린 글이 됐든 어찌되었든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그 조정을 이용해서 담아내야 될 종목, 반도체 AI 하드웨어가 1순위, 2순위로는 소프트웨어 쪽은 꼭 보셔야 된다. 근데 소프트웨어 쪽을 담아내실 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각기 다른 스토리를 지금 보유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네이버 밸류 체인 중에 또 한 파트에 또 이런 게 있죠. 네이버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올라온 쪽을 보면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었고요. 카페24도 있었고 뭐 사이넷 소프트도 있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과 카페24는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사이넷 소프트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한글과 컴퓨터,
제가 한글과 컴퓨터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서 이러죠. 누가 한글과 컴퓨터 쓰냐? 옛날 얘기하지 그죠? 마라. 근데 공공기관에 가보시면 여전히 여전히. 한글과 컴퓨터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일단 한글과 컴퓨터의 특징은 뭐죠? 한 컴 위드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인앱 소프트는 작성 기능은 없어요. 그럼 무슨 기능이 있느냐? 한글과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를 AI로 보완을 해서 볼 수 있는 뷰어 역할만 할 수 있는 게 사인앱 소프트인데, 이 또한 공공기관에서 시장 점유율이 80%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서로 업무 처리상 하는 문서를 단순히 메일로 보낼 수는 없으니 바로 이제 사인앱 소프트의 힘을 빌려서 보완을 해서 문서화를 작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가 올라온 만큼 사인앱 소프트가 올라온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같이 어떻게 보면 묶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가 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최대 주주로 있는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혜가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수혜는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2021년도에 네이버가 카페24의 그 주식과 맞바꿨습니다. 그러면 네이버의 그때의 주식의 가치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21년도가 제일 높았을 때죠. 그죠? 제일 높았을 때 46만 원대. 지금 그게 절반, 반토막이 나왔으니 일단은 카페24처럼 맞교환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와야 뭔가 카페24의 주가에도 저는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인앱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충분히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은 지금 갖춰져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 네이버 관련주, 그러니까 플랫폼 쪽을 보신다면 신플랫폼과 오브젠의 조정을 노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후발주자로 네이버가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 이쪽을 보신다면 저는 사인앱 소프트를 보는 게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사인앱 소프트를 포함한 AI 소프트웨어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한 가지 꼭 보셔야 될 건 지금 당장의 재무제표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수의 종목군들 중 한 70%가 여전히 적자더라고요. 적자인데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기업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점에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최대 주주나, 그냥 이건 저의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최대 주주나 주식을 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 이참에 주식을 좀 팔 수도 있지 않겠나, 혹은 증자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을 꼭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사인앱 소프트 또한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충분히 볼만할 수 있는 가격대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동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신플랫폼보다는 사인앱 소프트가 실적이 더 좋습니다. 그쵸. 그리고 일단 네이버에서도 지분 투자를 단행을 했고, 이제 앞으로 AI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저도 이 기업 투자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이제 로봇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하이젠, R&M, 클로벗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지금 시대에 맞춘 로봇에 대한 새로운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봇 섹터가 부각을 받았을 때 기존의 주도주가 아닌 신규 상장주들이 시장을 휩쓸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AI도 마찬가지인 게 계속 발전을 기술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들이 최신의 기술을 적용한 부분들의 기업들이 많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이 좀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쵸. 저는 신규 상장한 종목, 거기다 네이버와의 연결고리까지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훌륭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와는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고점까지 끝까지 수익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수혜를 가져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좀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포모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한번 그래도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장이 언제든지 지금 흔들릴 수 있는 그 변수는 많거든요. 많죠. 일단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고점이라는 거겠죠.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 뭐 나스닥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테크 기업들이, 그러니까 뭐 더 올라갈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 외부의 조그마한 충격에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경우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사실 반도체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변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월등하게 앞서 있으니까 이쪽을 저는 먼저 보셨다가 혹시나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면 이 종목군들은 짧게, 그리고 나서 만약 하드웨어 쪽에 눌림이 나오면 그 눌림을 이용해 보는 것도 올해 여름에 여러분들이 좀 취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매매 전략 중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업이 무조건 좋다, 이 기업을 봐야 된다기보단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각기 하고 있는 일이 같은 듯 하면서 또 달라요. 그래서 그 다름에 대한 정도와 그리고 각 기업만의 어떤 장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소프트웨어 랠리가 나왔을 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 랠리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해서 저는 좋은 성과를 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도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을 좀 말씀과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제 공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가지가 또 새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는 뭐 기존에 주도했던 AI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새롭게 뭐 네이버, 우리가 아까 밸류체인이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했는데, 밸류체인 기업들이 시세를 또 계속 이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가지 속에서 투자의 기회와 포인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또 하나의 공부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좋은 종목들과 섹터들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을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텔레그램방 맞아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창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텔레그램방은 좋은 점이 우리가 장중에도 그렇죠. 이슈라든지 그리고 또 좋은 종목들에 대한 소개들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입장해 주셔서 텔레그램 방에서도 좋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